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뭐 4%, 2.7% 주간 대비로 이렇게 빠졌는데 이제 XRP나 솔라나,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깊게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트 왜 빠졌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 세 개의 코인 중에 아마 사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CMC죠. 코인마켓캡 기준 현재 암호화폐 시총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제가 쭉 나열을 했고 이제 그 중에서 현재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죠. 5월 막바지 중에 현재 4%밖에 안 빠졌고 지금은 단순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트코인이 하락이 이루어지니 뭐 시장 유동성이 좀 빠지는 건 맞지만 그 외의 코인들 중에서 XRP나 솔라나나 도지코인이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보면은 7일간 비트코인은 4%, 7일간 이더리움은 2.7% 하락. 그런데 이제 동일 기간 대비죠. 그래서 XRP와 솔라나, 도지는 이제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큰데 각각 하락폭 같은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XRP는 7% 이상, 솔라나는 12% 이상, 도지가 제일 큽니다. 마이너스 16% 이상인데 저는 시장 안 좋을 때 민코인 하는 건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 도지 코인에 대한 부분 언급은 조금 하지 않고 XRP랑 솔라나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대비 하락 속에서 얘네들이 이만큼 빠지니까 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도 아까랑도 이제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대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정학적 리스크라 볼 수 있었던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면은 저는 이번에는 시장의 유동성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이거 아마 이제 그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 3대 지수 딱 보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아나운서님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서 이거 내용 보셨죠? S&P가 5월에 이제 5% 이상 상승을 했다 네. 하면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지수 중에선 가장 최고죠. 그렇죠. 가장 그러다 대표적인 보니까, 지수라고 할 수 예. 있죠. 뭐 나스닥 지수를 유동성이라 보면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반에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냐 없냐라고 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지표로 활용되는 S&P 500이 5월에 5%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음에도 트럼프의 관세가 계속적인 나왔는데도 맷집 세거든요, 얘들.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전통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5% 이상 상승을 했으니 그러면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다. 전통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유동성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S&P가 이제 5% 이상 상승한 경우는 단 6회 정도밖에 안 돼요. 이후 12개월에는 평균 수익률 20%에서 100%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전통 금융시장에 대한 흐름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의 유동성은 아직까지도 굳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요만큼 빠진 거 그게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요 알트코인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에서 왜 다른 코인들이 이만큼 빠졌는데 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만큼밖에 안 빠졌어야 하면은 뭐 걔네들이 좀 더 가치가 높은 코인이라고 얘기를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은 시장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누가 더 높은 가격에 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어떻게 보고 있냐를 제일 중요시하는 건데 마켓에서 주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98만 3천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61만 9천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에 대한 주요 기관들에 대한 매입이 현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요. 자, 그리고 BTC 현물 ETF 5월 만에 이제 5만 개 이상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시장 가치 계속 받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선호 자산이죠. 예전에는 사실 이제 국채가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성향이 셌고 이제 국채 가격과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엇갈리는 모멘텀이 많이 나왔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의 위험자산 선호 위험자산에 대한 성향이 좀 깊었다면 반대로 이제 국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오를 때 이제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이는데 지금 일단 국채보다는 비트코인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내 국채 수요 적다라는 거 여러분도 엄청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 달에 이제 20년 만기 국채 수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엄청 약하게 발표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국채 20년 만기 장기 수익률 5% 이상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만큼 지금 현재 전통 금융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해서 봤었을 때 선호하는 자산이 지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 시장에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건데 중국이 현재 미국 채권 시장에서에 대한 이제 위치라고 보면 저는 2위 정도라고 보여요. 보유국으로 이제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국가 중에서 중국이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중국이 미국채 줄이고 금을 대량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미국의 패권이라고 볼 수 있는 탈달러와 이제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비트코인과 미 국채의 상관관계가 사상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보통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하락이 이루어지게 돼요. 패턴을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이 국채와 디커플링 되는 현상 강해졌다라는 거죠. 원래는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국채에 대해 좀 몰렸었는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M2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커플링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M2 설명을 해야 되겠죠. M2는 이제 현금, M1과 단계금까지 포함한 광의 통화량입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이건데 M2는 한 나라의 통화량 중 가장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현금, 단기 예금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당장 현재 시장에서 유동적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유동성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글로벌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어떤 그림이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M2에 대한 지표 흐름과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 흐름이 동일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요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 시세와 맞물리고 있다라는 거죠. 뭔 소리예요?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추후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M2와 비교해 가지고 봤었을 때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한 하나의 이제 게시물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당장 보면은 비트코인이 110K에서 120K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고 밑으로 다시 빠진 상태인데 가격단만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130K도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금의 강세의 비트코인 모멘텀. 자,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솔직히 비트코인이 금을 이겼습니다. 모멘텀 자체 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엔 디커플링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현재는 어때요, 여러분들? 겹쳐가지고 비트코인이 금에 대한 선호도보다 더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미체결 약정 여러분들 OI라고 얘기를 했었죠. 오픈 인터레스트. 현재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미결제 약정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마 XRP 관련해 가지고 오픈 인터레스트 얘기를 할 때 제가 한번 드렸던 얘기 같은데요. 미결제 주가 어떤 코인의 시세가 상승을 할 때 이러한 미결제 약정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중장기 추세에 대한 유지 확률을 계속적으로 조금 더 보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자 하나의 이제 유지 확률을 높여주는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입니다. 미결제 약정.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다. 예전과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1일 트랜잭션 150만 건 돌파. 와, 올해 최고치 기록인데요. 트랜잭션 여러분들 단순히 어떻게 보게 되면 코인을 거래하는 이런 거래량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거래소와 거래소 간에.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50만 건이 돌파했다라는 건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반응을 잘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이렇게 트랜잭션 지표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 블랙록이 현재 30억 달러 상당의 137만 9,793 이더리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미국 내에서 가장 주요한 펀드를 매입하고 ETF를 매입하는 주요 기업이죠, 여러분들. 그런 블랙록이 이렇게 이더리움한테도 지금 관심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 보유량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그레이스케일보다 더 높은 순위를 갖고 있어요. 이건 되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즉 시장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제 스마트 머니를 굴릴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로만 봤었을 때 여러분들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떠올라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런 시장에서 약간의 악재가 나오더라도 4%, 2%밖에 안 빠지는 거, 주간 단위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큰 가치를 계속 부여해주는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니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코인들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전 특히 솔라나, 이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솔라나는 옛날에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를 다 뺏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라나가 지금 사실 이제 하방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고 좀 각광을 못 받고 있는 시점인데 이더리움 강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솔라나는 빛을 좀 못 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솔라나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 사실 이더리움이 이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대략 1년간의 이제 지표와 수급 간에 대한 동향, 그 유동성, TVL 이런 거 다 하나씩 분석하면은 솔라나하고 이더리움하고는 조금 이제 성향이 좀 맞질 않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지금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을 때는 어떤 코인이 좀 빠질 수 있을까 하면은 그 전에 이더리움의 수요를 다 뺏어갔던 솔라나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더리움이 상당히 좋은 시점에서 솔라나를 왜 사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도지코인, 시장 안 좋을 때 민코인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XRP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틸리티성 코인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XRP들이. 뭐 이제 SEC 관련해가지고. 근데 소송도 아직 정확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안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만약에 이렇게 장이 안 좋더라도 오히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조금씩 이제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싹 다 선물 거래로 해가지고 매도 쳤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아무튼 간에 차트 관점으로 보면 XRP 지금 사실 상승, 하락에 대한 추이에서 벗어나가지고 다시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금 불안한 시점인데 뭐 가격으로만 구성해서 보면은 2.019 구간만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XRP 단단합니다. 2.019 더 밑에 자리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건 현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격 알려드릴게요. 1.8 잠시만요. 1.83 라인 때는 이제 현물하시는 분들한테 좀 메리트 있는 자리. 선물하시는 분들이나 단기 거래하시는 분들은 2.019 라인 때 한번 봐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여러분들 추세가 아직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뭐 기본적 분석으로 봐도 솔라나 지금 메리트 없고 뭐 차트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더 이상 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어떤 종목으로 이제 현물 관점으로 들어가면 솔라나는 지금 더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얘는 또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솔라나가 이제 메리트가 있냐면요. 이제 추가 하락폭이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142.06짜리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솔라나는 그냥 보내줘라. 나중에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142.06 라인대에서 한번 매수 차점 급하게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흐름을 끝내고 이제 우리 올라갈 거예요라고 이제 솔라나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에는 219.38 라인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앞에 있는 여기 제가 좀 이따 차트 분석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캡처해가지고 했는데 자리값이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이 중간 라인 때 자리를 하나 더 벗어나야 되거든요. 최소한 저가 지금 보는 이 솔라나는 180 라인 때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줘야 이후에 상승권 좀 볼 수 있다. 관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도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차트랑 그냥 시장 관점만 봤었을 때 솔라나랑 XRP는 지금 단순하게 그나마 XRP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건데 솔라나랑 특히 이 도지코인은 그냥 패스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코인이기도 하고 해서 솔라나랑 도지랑 그 외에 있는 그 카르다노는 지금 당장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XRP를 매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그걸 잘 피해가가지고 산 것인 거지. 저는 이렇게 그냥 시장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흐름에서 빠질 거 빠지는 종목은 어차피 갈 종목은 간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솔라나 그리고 현재 도지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있는 에이다 코인은 카르다노 코인은 매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코인 트렌드 시간에 우리 제로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이 XRP와 솔라나 차트를 한번 봐주셨는데요. 하지만 저쪽에서는 무언가 화면이 잘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로쌤. 굉장히 이제 화면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모션을 보여주셨는데 네. 이제 편안한 자리에서 차트 네.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솔라나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일단은 솔라나가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 뭐 전반적인 수요나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라나를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위쪽에서 만약에 선물 거래를 하시면 좋긴 좋은데 현물 거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는 진짜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여러분들. 왜 솔라나를 지금 뭐 차트적 관점으로 보면 안 좋지가 않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한 이제 일봉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솔라나가 이전에 여러분들 상승 추이를 이렇게 올라와 줄 때가 봐봐요. 2023년하고 2024년 이거 어디까지야? 날짜 따지게 되면 11월까지도 올라왔죠. 대선까지. 이 당시에 이 상승 모멘텀에 대한 유동성을 다 뺏어 가졌던 게 뭐냐면 솔라나가 상승에 대한 동력 원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뺏어가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이더리움이 이제 그 아마 총 거래량이라고 볼 수 있는 TVL을 이제 솔라나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이제 TVL이 계속 낮춰질 때 반대로 솔라나는 엄청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등장에 이제 이더리움의 이제 좀 지위라고 볼 수 있는 명예가 좀 떨어졌던 상황이 한번 발생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솔라나가 추후 고점이었던 거 300불 정도까지 근처 갈려있다가 지금 완전히 빠지고 나서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그쵸? 뭐 가격으로 본다고 치면 거의 3배 이상 빠진 건데 이 3배 이상 빠진 거에서 약간 지금 반등은 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 관점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상승 관점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좋았죠. 모멘텀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하단 라인 때 딱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길 만들어주면서 길목 만들어주면서 갔었어요. 여기는 이제 아마 돌파를 시도하려고 했던 자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여기 가격대 하단 무너뜨리고 이 이후에 밑으로 가면서 저점 만들고 나서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즉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최소한 지금 현 시점에서 B급 관점과 채널링 관점에서 솔라나가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이제 유지해서 올라와 주려면 최소한 저는 215 라인은 돌파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제 현물 관점에서는 뭐 밑에서 사야 뭐 215 가가지고 돌파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저는 지금 사봐야 메리트는 전혀 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확실하게 추이 때 돌파, 즉 하락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지금 만약에 215 가가지고 사면은 그때 늦었죠 라고 하시는 분들 무조건 있을 건데 제가 여기 215 돌파했다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215 돌파해가지고 눌림을 줄 때 사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하락 추이가 계속 만연한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반등해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여기까지 간 그 자리를 원하시는데 그 추세 분석과 기술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사이클, 뭔가 패턴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그냥 계속 밀리고만 있는 이 시점에서 최소한 상승으로 가고 싶다 솔라나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가격대 돌파하고 아니면 이 가격대라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거 못하면은 지금 사실 이 솔라나를 지금 사실 매수적인 관점에서 매력이 전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지금 당장 솔라나는 볼 종목은 아니다. 뭐 시총액 6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지만 시총액 6위도 6위지만 여러분들이 뭐 시총 2위 산다고 돈 벌어요, 3위 산다고 돈 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총 뭐 한 25위 사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돈에 대한 가치 이런 걸로 따져가지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어떤 코인을 사더라도 전략만 잘 짜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시점에서 또 크게 단대가 있습니다. 자, 옛날 고가 라인 때와 현재 저가 라인 때 긁어 넣어서 보면은 최소 피보나치 관점에서는 여기라도 돌파가 되어야 어느 정도 상승 기점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아까 빨간색 라인 때가 지금 걸쳐지는 하단 상승에 대한 제한 범위라고 얘기를 했죠. 이 자리가 피보나치 0.618 끝단에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저는요 만약에 솔라나가 이제 매수로 괜찮아 보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218라인 때 돌파하고 눌림 줄 때 난 그때만 기다릴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안 사고요. 이거 살 바에 좀 다른 코인 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최소 깨줘야 되는 195라인 때 근처도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빌빌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사고 싶은데요 하면은 살 수는 있어요. 자리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그 자리를 일단은 보면은 딱 한 자리였나 두 자리 정도밖에 안 봤었는데 바로 찍어 드릴게요. 자, 하단 자리에서 위로 찍어서 위쪽 구간대만 열어두면 지금 현재 152.73 라인 때 지금 걸치고 있는 지지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깨질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좀 열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30 또는 141 라인 때, 이거 밴딩으로 보세요. 10불 정도 차이 나는 거. 이 밴딩 구간대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길죠.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불 정도 차이는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가격 단가가 이렇게 좀 타이트한 종목들 같은 경우 이렇게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밴딩으로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단가 매집으로 130 또는 140 그냥 좀 더 편차 계산해서 142 라인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된다. 매수 보려면. 여기 구간에서의 단기 지지는 한 번은 받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여러분들 매수 포지션을 조금 생각을 하실 거면 솔라나는 여기 관점에서 먼저 봐라.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절대 뭐 건드리지 마시고 올라온다 해도 건드리지 마세요. 나 같으면 올라오면 195에서 매도 때리긴 하는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마시고 솔라나 나 뭔가 매입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42와 130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42 이 밴딩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보자라고 추천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XRP 봐봐야 하는데 제로쌤 사실 저희가 네.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제 선안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 제가 네. 아까 전에 분석을 하고 가져온 거거든요. 이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또 뭐야, 뭐 어떻게 그린 거야라고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처음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일단은요. 이게 지금 현재 XRP의 이제 일봉입니다만 XRP는 4시간 봉으로 보셔도 충분히 무난을 해요. 그래서 XRP가 현재 이렇게 4시간 봉에 대한 추이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는데, 자, 이전 고점 라인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고점 라인 때 어디예요? 여기죠. 추세 라인 쓱 긋습니다. 추세 라인을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죠. 트렌드 라인을 쭉 그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뭐 하라 했었죠? 채널링 하단까지 연결해가지고 주가가 가는 길 보라고 했었어요. 자, 주가가 가는 길까지 체크를 하게 되면은 2길 정도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XRP가 이 당시 2025년 1월 20일 정도하고 2월 기점이죠. 네, 2월 4일 기점을 크게 하락한 이후에 하방에 대한 추이를 계속 보여주다가 이제 저점 부근이 아니라 이제 시세가 좀 올라왔던 비트코인이든지 이더리움인지 주요 알트코인들에 대한 시세가 좀 급증하게 올라왔던 시기가 이제 4월 초였거든요. 이 4월 초부터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했던 이 자리값, 이 상단에서 제일 밴딩이 높은 값을 돌파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기가 깨져야 상승 관점을 볼 수 있으니까, 매수 관점을 좀 열어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번티기고 있었죠. 리바운드도 나왔고, 리테스트도 나왔고, 지금 한번 다시 들어오고 있긴 한데 리플은 그래도 솔라나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나아요. 뭐 시장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추후에 있을 뭐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XRP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가적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2.35 라인 때 봐주시면 되게 좋고, 단가에서 그냥 하단 그냥 메리트 자리 보겠다, 이전에 있던 매물대들 근처 자리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89 라인 때 보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제 저항가 하나는 빠르게 설명할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항가는 그냥 바로 하나만 찍을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라인 때 한 번만 체크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 라인 때 보이실 거예요. 2.4 라인 때 돌파 저항까지는 여기는 주요 저항, 그러니까 선물 관점에서는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2.035, 밑단 구간대에서는 1.82, 밑쪽 상단에서 매도를 볼 수 있는 구간은 2.46 라인 때,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가격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QR코드 들어오시면은 자리값 다시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XRP도 자리 3구간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의 자리 세고간 빠르게 체크해 주셨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소통방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촬영해서 지금 바로 소통방 참여 부탁드릴게요. 소통방 안에서는 내일 저희 코인스타 방송 쉬어가지만 이 소통은 이어지니까요. 끊임없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스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하루 쉬고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